자, 공교롭게도요, 오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과거 영상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위한 첫 경선이 이인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6명, 그 사람들 다 합쳐도 이인재 후보의 어느 당 후보인지 헷갈리는 사람 내놓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를 모아줄 리가 없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인재 씨 표 떨어집니다. 이분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죠. 결심을 했고 제 인생을 걸은 거죠. 저도 후보님보다 어떤 점에서 나은 점이 있어요.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후보님이 저한테 없는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후보님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안희정 씨를 이제 동업자라고 얘기해왔고. 저야 그렇게 영광이긴 한데 뭐 저같이 젊은 사람한테 동업자라고 표현해서 내가 걱정을 했더니 자네 가족들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내가 그렇게 더 표현했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 그렇게 표현하셨대요. 그래서 대통령 기분 제일 좋으시면 이제 양주 내와라. 다음에 올 땐 술을 자주 사와야겠다 했는데 머릿속에서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아주 외롭게 그냥 두었다. 제가 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 네,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서 이제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안희정 지사가 스스로를 이제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패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다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들 합니다. 근데 뭐 실패한 정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정부에서 본받을 건 받아야 되고 또 극복할 건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이제 자기 측근들이라든가 인사들을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이런 것들도 계승하면서도 극복을 하겠다. 이런 뜻을 항상 밝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라 같은 거는 이제 완전히 반면교사로 삼고 완전히 그 적폐를 청산하자는 입장이지만 자기가 이제 민주정부 3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와 DJ 김대중 정부는 바로 계승과 함께 극복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변호사 사무실 출신이잖아요. 부산에 한 변호사 사무실을 둘이 같이 열어가지고 거기서 대통령 두 사람 배출하기는 참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같이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서로 굉장히 정의감이 있고 탈권이 소탈하는 같은 점은 있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같이 뭘 하려면 서로 성격이 똑같으면 또 안 돼요. 서로 다른 게 있는데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좀 이 감성적인 성격에 가깝다면 그리고 좀 뭔가 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딱 대립의 타겟을 정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감성보다는 좀 이성이고 좀 신중한 편이고 그다음에 뭐 대립의 타겟을 정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거를 좀 덜하는 이런 입장인데 일단 그런 스타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이 있는데 저는 뭐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뭐 아까 실패한 정부냐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뭐 어느 진보 정부 그리고 보수 정부를 떠나서 어디서 완전히 성공한 정부, 완전한 실패한 정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노무현 정부는 바로 그러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런 거를 한 단계 진화시켜 가지고 좀 더 성공한 정부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실패한 정부라고 해도 이제 역대 대통령들 인기 이렇게 쭉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은 노 전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제가 보기엔 실패를 한 부분이 있고 성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걸 놓고 총체적으로 뭐 실패 정부다 성공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조금 아직도 이르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좀 우리가 볼 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반면교사로 염두에 둬야 될 부분 중에 예.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이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과 언론 개혁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은 제대로 뭐 개혁을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개혁을 또 하다가 실패했다고 사실은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 예. 거죠. 개혁을 시도하다가 좌절을 겪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저는 성공이었다고 보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영역을 모든 국민, 예. 서민들도 내가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 정신을 예. 획기적으로 열어줬다고 하는 부분, 이건 뭐 어떤 정량적인 정치학적인 평가 이전에 예. 뭐 학자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역사의 하나의 변곡점으로 평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 이것이 기여한 부분들은 매우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다. 예. 특히 정치를 일반 국민 시민이 호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예. 특권과 반칙이 어떤 것이고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현재 쌓여있는 누적된 예.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어떤 것인가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누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예. 역사적 기여를 했던 부분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많은 대통령들의 평가를 지금 현 단계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예. 1등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에서 아마 평가에서 뺏겼습니다만. 그래서 앞서 김광석 본부장 말씀처럼 문재인 지금 대통령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신과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온전히 계승을 하고 예. 그러면 이 시대 14년이 지난 이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새롭게 준비되고 장착된 예. 걸 가지고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런 예. 정부가 돼야 되는 과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를 예. 시도했을 때 사실 그런 파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얼마나 엘리트들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고졸인 거를 뻔히 알면서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이렇게 오만하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로 대통령이 된 그분에 대해서 바로 그 앞에서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고 모욕감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극복해서 넘어가야 됐던 산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프라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는 언론이며 재벌이며 모든 것들이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지금 우리 민주화가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그 당시 변호사님에게 당신은 정치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마음이 착하고 물러서 정치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가 뭐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그 정부가 어떠한 변곡점을 찍어 주었는지 어떠한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해 주었는지에 따라서 예. 다시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지금도 가슴 한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친노라고 하는 예. 그 이전에 김대중 YS까지만 하더라도 예. 전통적인 정치인, 전업 정치인의 어떤 집권이었다면 예. 친노라고 하는 운동권 출신의 이념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주도하는 최초의 정권이었죠. 그런 어떤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집권 5년에 실망을 하고 또 정오를 하고 또 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열렬하게 이렇게 매니아 수준으로 이렇게 팬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한국의 팬덤이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은 이제 장기 저성장 실업 뭐 양극화가 예. 극심해지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또 안보 환경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바뀌었고 예. 사회 구조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때보다도 몇 번이나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때 이 공도 있고 과도 있었지만은 노무현 정권이 가장 예. 뭐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한 정권은 아니죠. 그게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하더라도요. 논란은 또 왜 좀 있습니다. 그러느냐? 예. 굉장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사회 개혁적으로 할 거라고 봤는데 한마디로 본인이 대통령 스스로가 시장의 권력이 넘어갔다고 하면서 대기업이 사실상 한국 정치를 이렇게 장악하는 예. 그런 부분이 이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되게 만들었어요. 그건 경험 부족에서 나온 큰 실수였죠.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서 예.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미 관계나 북한 문제를 놓고 국민들 내부에 분열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소통을 잘했습니다. 뭐 이 연설도 잘하고요, 감성적이고. 그래서 팬들은 열렬하게 이 환영을 했는데 또 이 청와대 안에서는 참모들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맞담배도 했다.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국민들하고는 굉장히 분열되고 언론하고도 마지막에 굉장히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노무현 정권이 남긴 또 실패들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 갈 만큼 이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에 이제 이 성공 여부가 달려 있겠죠. 어쨌든 정치적인 환경만 놓고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출범할 때보다 지금의 조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조건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글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 대통령의 이 집권 초기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약간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지금 뭐 주치 송인성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청와대의 비서진으로 가는 분들이 대부분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일했던 분들, 또 병양균 장관 라인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사람들을 같이 쓰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또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지금 상황을 회전문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 인생과 역정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대부분의 인사는 참모진이거든요. 정부 내각은 또 다른 이 형식의 인사가 돼야 되지만, 최소한도 참모진은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말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직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내각과 소통하면서 야당과도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사실은 참모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동안 지켜봐 왔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중심을 간다. 저는 그 부분은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초기에는 집권 초기에 당연히 해야 될 인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각이라든가 또는 중립적인 여러 기관들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정말 뭐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로 간다면 그 부분은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될 텐데요.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측근들이 이제 다 멀리 떠나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동안 뭐 이 여러 가지 걱정이 됐던 분들, 사실은 잘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뭐 우리가 반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던 그런 측근들, 비선들의 그런 모습과 다르게 사실은 다들 이선으로 또는 회의로 나가서 문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은 과거와 다르다고 보고요. 저는 노무현 정부의 그동안의 반면교사, 공과 가가 있고요. 분명히 공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여의 정치, 깨어있는 시민, 지방 분권, 또 열려있는 행정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던 그런 공들이 있고, 반면에 그것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모든 부분을 anything but law라고 하면서 뒤집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실패와 이 또 성공의 교차가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은 더욱더 키워나가고, 그래서 소탈한 행보, 탈권위 행보, 또 정책에 대해서 이 야당과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성공을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에 실패한 부분들, 야당과 뭐 당시에 뭐 대연정이라든가 탄핵 국면, 지금 생각하시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고도의 정치력과 또 이 협치의 틀을 만들어서 성공시킬 것인가. 저는 문 대통령이 지금 그런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또 뭐 다양한 재벌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김상조 교수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 성공의 단초를 만들기 위한 첫발은 이제 잘 내딛었다. 대신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스템화되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 부정한 그런 시스템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것이 문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과제고, 그것이 과거 친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말로 그 약속과 또 그 추억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지금 아마 문 대통령은 이 열흘 동안은 굉장히 소탈한 행보를 했지만 어깨는 무거울 겁니다.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 역사적 책무도 느낄 거라고 봅니다. 뭐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8주기가 다가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해서 좀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과 같은 환경이었으면은 한미 FTA도 그렇고 대연정도 그렇고 아마 호평을 받았을 텐데, 당시에는 같은 지지층 내에서도 강한 이제 반대에 직면하면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여러 측근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들인데 그들이 스스로 대통령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인사의 폭을 좀 넓